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사실 거의 성사 단계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파리 생제르맹에서 과연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은 워낙에 스타 플레이어들이 모이는 팀이고, 그 공간 안에서 혹시나 이강인 선수가 주전 경쟁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감독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갈티에 감독이 현재 촬영 일자 기준으로 일단은 파리 생제르맹 쪽으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았는데, 현재 파리 생제르맹과 갈티에 감독이 그 마지막 이제 경질을 당하면서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겔스만 감독이 가장 유력하지만 어떤 감독이 올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하지만 현 상태의 스쿼드를 보면 이강인 선수의 위치는 아마도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왼쪽에 있는 음바페는 현재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은 팀을 떠나진 않는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바페는 다음 시즌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나겠다라는 입장이라서 음바페가 남을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그래서 음바페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네이마르가 당연히 주전으로 기용되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네이마르가 배치될 겁니다.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를 아마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빅네임 중에 한 명을 영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시작하면서 루이스 캄퍼스, 파리 생제르맹의 단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중앙 수비수 한 명, 중앙 미드필더 한 명,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 최전방 공격수 한 명, 이렇게 네 군데를 영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중앙 수비수는 슈크리니아르, 중앙 미드필더는 우가르테,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는 이강인을 영입을 거의 완료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이적 기간 동안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최전방 공격수를 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이 다음 감독으로 어떤 감독이 오든 음바페, 네이마르, 그리고 영입되어 있는 최전방 공격수 요 세 선수에 더해서 이강인까지 4명의 선수를 공존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네이마르, 왼쪽에는 음바페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에서 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건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이강인만 영입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아센시오의 영입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센시오가 들어오면 일단 이강인 선수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아센시오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센시오랑 이강인, 이 두 선수가 라리가에서 이번 시즌 보여줬던 플레이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한 발 정도는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아센시오와의 경쟁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을 때 가장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네이마르와 이강인의 공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파리 생제르맹에는 이 네이마르라는 월드 클래스 플레이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보다 그리즈만은 굉장히 간결하게 플레이를 하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네이마르는 조금 더 볼을 많이 소유하고 전체적인 플레이를 자신이 주도하는 것을 더 즐기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때처럼 볼을 조금 더 소유한다거나 아니면 공격 작업의 중심이 되는 플레이 스타일을 조금은 비중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어떻게 배분이 되느냐, 요 문제가 될 텐데, 지난 시즌의 파리 생제르맹은 네이마르와 메시가 함께 공존을 했던 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공존을 했냐면, 음바페가 왼쪽에 나올 때 음바페는 약간 전방으로 침투를 해 들어가고, 이때 네이마르가 약간 왼쪽에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 오른쪽에 있었던 메시는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네이마르, 오른쪽에는 메시,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약간 분담한 형식으로 됐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도 메시처럼 왼발을 주로 쓰는 선수고 왼발을 통해서 플레이메이킹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사실은 메시와의 비교는 사실은 아직 이르긴 하지만 메시의 약간은 대체자처럼 오면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했던 메시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마요르카에서 가장 좋아진 점 중에 하나가 오프 더블 플레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에서 굳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거나 자신이 공격을 주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네이마르라는 아주 압도적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이마르가 플레이메이킹 시간을 많이 가져갈 때 이강인 선수는 주변에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네이마르의 패스를 받아주는 그러한 형태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네이마르와 메시 이 두 선수가 공존할 때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 경기장을 세로로 나눠서 하프 스페이스, 왼쪽에는 네이마르, 오른쪽에는 메시 이렇게도 둘 수 있지만 경기장을 가로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가로로 나눴을 때는 네이마르와 메시가 약간은 비대칭적으로 설 때가 많았어요. 이제 어떤 방식이었냐면 네이마르가 조금 더 아래쪽에서 중원 지역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볼을 끌고 오는 역할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 이때 메시가 약간 높은 곳에서 그리고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네이마르가 끌고 올라오는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어떤 게 있었냐면 음바페가 약간 왼쪽에서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메시가 볼을 잡는 순간 메시가 바라보는 이 시야에서 음바페가 뛰어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작업을 지난 시즌에 보시면 네이마르가 메시에게, 메시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음바페에게 삼각형의 모양을 그리면서 패스가 이루어질 때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당연히 이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이마르가 끌고 올라오고 메시가 볼을 받을 때 왼발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각도에서 음바페에게 패스를 보내준다. 이러한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네이마르가 했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마르가 이제는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관리가 필요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강인이 오히려 내려가서 볼을 끌고 올라오고 네이마르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주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음바페나 아니면 뭐 새로 영입된 최전방 공격수에게 네이마르가 패스를 뿌려준다. 이러한 형태로 공격이 전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일단 이강인 선수가 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을 때 좋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강인 선수가 뛸 것 같은 이 오른쪽 측면 뒤에 하키미라는 선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키미는 일단 굉장히 직선적인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강인이 굳이 측면 돌파를 고집하지 않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이 하프 스페이스의 공간이 아무래도 이 플레이메이커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공간이거든요. 플레이메이커가 이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의 장점은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주발, 뭐 오른쪽에서는 왼발, 이제 왼쪽에서는 오른발, 이 역발을 쓰면서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게 경기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우리 팀 공격수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지만 상대 수비 라인의 공간도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강인이 중앙으로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뒤에 하키미가 있다. 이러한 것도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소식으로는 이 이강인 선수의 자리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영입될 가능성도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베르나르도 실바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강인 선수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베르나르도 실바가 훨씬 더 좋은 선수고, 이 선수는 이미 월드 클래스로 인정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 주전 경쟁에서 약간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네이마르도 부상이 어쨌든 약간 잦은 선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의 장점은 뭐냐, 이강인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도 보고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본다. 이게 이제 멀티성이 생겨버리면서 이강인 선수가 범용성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래서 4-2-3-1을 쓸 때는 이강인 선수가 이선 라인에 모두 다 뛸 수 있고, 그리고 4-3-3을 썼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및 좌우 측면에서도 뛸 수가 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정말 스타 플레이어가 많다고 해도 매번 같은 라인업, 매번 똑같은 선수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충분한 출전 시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다음 감독이 어떤 감독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지, 특히나 뭐 나겔스만 감독이 온다면 나겔스만 감독은 조금 더 직선적인 선수들을 좋아하거든요. 그 와중에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은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이 정해진 이후에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이
주전 자원으로 잡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좋은 평가를 받던 선수들이었거든요.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솔레르 이런 좋은 자원들이 특히나 기술적으로 좋은 자원들이었는데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 공격진이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 수비 과정에 거의 참여를 안 하는 선수가 앞쪽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 미드필더들의 역할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네이마르나 메시, 음바페의 수비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비티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대를 많이 받고 온 선수였거든요. 이 선수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볼 소유 능력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시즌 초반만 해도 이 비티냐가 잘했습니다. 비티냐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메시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돌아뛰면서 측면 공격도 하고 그리고 메시가 수비를 안 내려오면 측면 수비도 하고 그리고 중원 싸움에도 당연히 중앙 미드필더니까 가담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시즌 중반기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월드컵도 있고 체력적인 부담감 때문에 점점 더 부진에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르키프나 이런 프랑스 매체들에서 이강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90분 내내 공격과 수비를 고강도의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이 파리 생제르맹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메시는 이제 나갔지만 네이마르나 음바페 수비 가담이 부족한 선수들이 분명히 핵심 자원들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선수들은 수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파리 생제르맹은 어쨌든 리그에서 그리고 유럽 전체에서도 강팀이다 보니까 공격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양면을 두루두루 갖추면서 90분 내내 공격과 수비 전환 과정에서 지치지 않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 이번 시즌 마요르카에서 마요르카는 당연히 수비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에서 유일한 공격 루트였기 때문에 이강인이 수비도 잘해야 되고 공격도 잘해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마요르카에서 이번 시즌 수비와 공격이 가장 뛰어났던 선수가 이강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95분에 추가 시간 막판에 이강인 선수가 최후방에서 최전방까지 볼을 끌고 올라가는 전력 질주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제 이강인 선수가 체력적으로도 이제 완성 단계에 올라서 있고 라리가에서도 체력이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에서 공수양면을 오가면서 네이마르와 음바페의 뒷공간을 커버해주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의 장점은 중원에 있다가 공격형 미드필더, 중원에 있다가 측면으로 돌아뛸 수 있는 활동 반경도 넓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의 역할이 아마 비티냐나 솔레르, 우가르테 이런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파리 생제르맹에 필요한 역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강인 선수의 주전 경쟁은 뭐 일단은 해봐야 되는 거고 당연히 B클럽이기 때문에 주전 경쟁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매우 긍정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